You deliver. That's what you do. You deliver. Right? Right?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야, 바로 조조로 보고 왔죠. 아, 그렇죠. 네, 졸린 눈을 이끌고 거의 졸려서 그 약간 꿈속으로 영화관까지 가는 아니 뭐라는구나. 지금도 잠이 덜게 그러니까 영화관까지 가는 길도 졸음에 쌓여가지고 꿈 같았는데 영화도 꿈 같아가지고 그 하루 자체가 꿈 같았어요. 우리가 2월 기대작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만큼 뭐 아카데미 최다 노미네이트된 작품이다. 쉐이프 오브 워터를 드디어 보고 왔는데 스토리 설명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엘라이자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미국 항공우주센터? 뭐 그 비슷한 데서 그때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냉전 시기. 그치,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대결.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최초로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결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항공우주센터도 결국 사실상 그 러시아와의 싸움, 그곳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엘라이자. 농화죠. 말을 못하는데 어느 날 거기에 되게 잘생긴 물고기 인간이 몸도 좋아. 맞아. 역삼각형에 딱 수영을 많이 해서 그래. 역시 수영이야. 그 둘이 교감을 하게 되죠. 교감하게 되면서 결국 그 교감이 사랑으로까지 연결되고, 그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인간을 해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거에 맞서서 이런 물고기 인간을 빼내고 어떤 흑인 여성과 게이 친구, 유대인이자 러시아 스파이인 이 사람들과 함께 모두 이렇게 탈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고 단선적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 영화를 동화처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화가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막 꼬여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평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토리의 매력을 좀 기대하셨다면은 그 부분에선 실망할 수도 있다.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전작들을 봐도 파네미로나 퍼시픽 립 같은 거 봐도 이렇게 이야기 자체가 엄청나기보다는 이 연출이 정말 핵심인 감독이기 때문에 골든글로브 감독상도 받았잖아요. 그죠? 이 연출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가가 핵심인 영화. 일단은 제목이 뭐였죠? 쉐이프 오브 워터. 물의 형태라는 거. 그쵸? 물의 형태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정형성을 띠는데 사랑도 사실 그렇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사랑의 모양까지 쓴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안에서 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물고기 인간 자체도 물에서 왔고, 뭐 엘라이자가 집에서 뭐 욕조 안에 물을 받는다는 거, 아니면 계란을 삶을 때도 물을 사용을 하고, 또 그 이름 뭐죠? 스코틀랜드 같은 이름. 그 마이클 셰넌. 이름이 너무 그 앞에 스코틀랜드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5글자인데 그 악역도 약을 먹을 때도 계속 물을 사용을 하고 청소를 할 때도 물을 쓰게 되고 너무 오버 아닙니까 이거? 근데 다 계속 보여주는 게 이제 사랑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느낌? 맞아요. 이 영화가 약간 다양성의 핵심이죠. 사실 영화가 60년대인데 미국이 도약하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 같이 부흥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거는 백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거기서 소외되던 다양한 소수들, 그 대표적인 게 여성, 흑인, 거기다가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미국은 어쨌든 그 캐릭터가 러시아 이중간첩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소수인 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게 물고기 인간인 거예요. 사실 물고기 인간을 보면 거기서 감정 교류도 하고 언어도 이해하는데 겉모습이 완전 인간답지 않으니까 외모로, 외향적인 면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소수박해 같은 느낌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 농화와 그 이 물고기 인간이라는 사랑을 다뤘다는 것 자체도 그런 사랑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다양성의 핵심이다. 그것을 어떻게 상징적 요소로 녹아냈나.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 이게 영화의 가장 큰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굳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근데 뭔가 이상한, 그래서 막 저런 애랑 놀지마 라고 하는 그 모든 저요? 모든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네. 아무튼 모든 게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자.
또 그렇게는 영화가 안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그 다양성을 훼손하는 우리 마이클 셰넌이 연기했던 그 역할에게는 철저하게 연출이 가혹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결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응징을 당하고 이 성행위가 이 영화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이 이 영화를 진짜 사전 정보 없이 딱 들어가시면 놀랄 수 있어요. 처음에 훌러덩 얻으시더니 자유행위를 막 갑자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고 봤더니 근데 영화를 보면 그게 되게 규칙적인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숨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근데 이 마이클 셰넌 그 걔가 하는 성행위는 되게 천박하게 나오잖아요. 진짜 막 뭐야 정말 가혹하게 연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옛날에 우리가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 하지만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되게 뻔한 말을 연출로 녹여내렸다.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냥 스코틀랜드라고 할게요. 그 캐릭터의 연출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오로지 자기 얘기만 해요. 그게 잘 드러났던 장면이 화장실에서 그 청소부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딱 나가기 전에 오늘 대화 즐거웠어요 이러잖아요. 자기 혼자 떠들어놓고 이걸 보면서 주인공이 농아였잖아요. 어쩌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벙어리 취급하고 살았다는 거를 그 마이클 셰넌 캐릭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잘 생각해봐야 돼. 침묵시킨다. 뭐 그런 권력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를 벙어리 취급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이런 주제적인 거 말고도 이런 디테일적으로도 상징이 많이 들어갔는데 엘라이자의 이 상처 그게 뭘까요?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인데 그 엘라이자가 물에서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 인간은 물에서 키워졌고 근데 물고기 인간이 사람을 해칠 때 목을 이렇게 훼손시키잖아요. 혹시 어렸을 적에 엘라이자가 바다에 버려져서 둥둥 떠다니던 시절에 그 물고기 인간이랑 친구였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얘 친구를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 마음이 잘 통했던 거지. 근데 그 옛날에 물고기 인간이 실수로 상처를 내서 너무 미안해서 떠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돼서 그래서 딱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서로 끌렸다 이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얘 친구, 소꿉친구를 만난 장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저도 그렇게 스토리 있는 기분 아닌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감이야, 아감. 사실 이 야감의 라이토. 그러니까 엘라이자도 그 물고기 인간이라는 거죠. 이 아가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고기 인간이 사실 물속 말고 이 땅 위에 있을 때 일정 부분, 일정 기간은 생존하지만 결국 물을 필요하듯이 엘라이자도 사실 밖으로 사회에 나가면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그 집에 왔을 때 영화를 틀어놓고 잠을 자는 그 시간만큼은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영화 오프닝 자체가 그 엘라이자의 집이 물로 꽉 채워있고 엘라이자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물고기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그러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상처가 아가미로 변신하는 그 부분은 이 상처를 누군가 보듬어줬을 때 그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게 탁 와가지고 인상 깊었던. 눈하고 귀도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뭐 영화 내에서 대사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뭐 많이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화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무성 영화적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표정과 몸짓과 그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여배우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상을 받을 만하다. 예상 갑니다. 감독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갑니다. 이야. 나머지는 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거품이다. 후보에 올랐지만 두 개는 가능성 있다. 아무튼 그런 말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랑이지 않았나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네. 그럼 저희가 오늘 리뷰해드린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을 물의 형태에 비유해서 농아와 괴물의 사랑을 다룬 거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랑 이야기 재밌게 봤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있는 작품이죠. 더 포스트.
기자들의 이야기. 또 한 번의 헐리우드 웰메이드 영화가 웰메이드 언론 영화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옆에서 오두방정이야 진짜. 이런 영화입니다. 더 포스트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